모바일과 ARS를 언제부터 이렇게 비중 있게 썼느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그때그때 조금씩 바뀐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10%를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뭐 넣어준다. 예.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주겠다. 약간 이제 뭐 그냥 보여주기식 약간만 넣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당은 뭐 1차는 80%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70%를 지금 놓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선관위가 터치 스크린으로 진행이 되는 전자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전자투표는 무조건 조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투표를 이미 2012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못하지만 전자투표는 그냥 부정선거와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미있게도 2017년에 다시 종이로 투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있게도 선관위가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외주를 주는 형태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당대회 이후로는 그 직접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수개표를 하는 그 형식으로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투표를 하는 그런 형식이 주로 이루는데 언제 정확한 그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그 시점에 당내 선관위에 대한 그 당원들의 불신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내 선관위를 못 믿겠다면 선관위 시스템을 활용을 하자라는 또 의견이 나와가지고 선관위 시스템을 좀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모바일과 ARS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코로나 이후에 방역 문제로 실제로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모바일과 ARS를 활용하는 비율이 많아졌고 특히 지난 당대표 선거에 적극적으로 K보팅을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도 선관위 K보팅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또 다른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설업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설업체가 혹시 그 당내 이제 통합당 내부에 어떤 특정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들도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설업체보다는 또 신뢰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또 두 번째로는 비용이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사설업체보다 선관위는 이 시스템이 다 체계화가 됐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줄어드는 면이 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뭐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국민의힘당의 선관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오피셜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 예, 이런 이유로 당 내부의 의견은 단지 20%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80% 이번에는 70%로 좀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7, 80%는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한 뭐 3천 명 정도만 조사를 해서 그걸 30배로 뻥튀기 하는 등의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제가 좀 표현이 과합니다만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30배 여기 이제 잔 뻥튀기. 네. WB 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언론에도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이슈 이후에 지지율 조사에 황교안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이미 후보가 정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시대요.